중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1차 방정식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 우리 친구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부분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맨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다뤄볼 문제는 과부족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부족에 관한. 이거는 과부족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넘치거나 모자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이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고 우리 친구들 잘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학생에게 5권씩 주면은 7권이 부족하고 4권씩 주면 6권이 남는다고 할 때에 학생 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유형은 과부족에 관한 유형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충분히 정복될 만한 문제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 수를 구해야 됩니다. 학생 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 수를 x로 둡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한번 보세요. 한 학생에게 5권씩 주면 7권이 부족하다라고 했죠.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바로 공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x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학생 수가 x명이라고 했을 때에 한 학생에게 5권씩 주면 이 말을 5x라고 표현할 수 있죠. 7권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x-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식을 세우면. 자, 그 다음에 4권씩 주면 6권이 남는다고 한다. 뭐가요? 노트가요. 노트 권수가요. 그죠? 그래서 4권씩 주면 한 학생에게 6권이 남는다고 한다. 플러스 6. 이게 어떻단 말입니까? 이 두 식이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같은 겁니까? 왜냐하면 바로 요 두 식이 두 개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노트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노트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과부족에 관한 문장을 읽고 이렇게 한번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x를 한번 구해볼까요? 학생 수. 자,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13. 학생 수는 13명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이거는 전체 한 일의 양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체 한 일의 양을 우리가 1로 두는 겁니다. 1로. 왜 1로 두느냐 하면 우리가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자와 분모가 같은 수를 우리가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한 일의 양을 1로 둡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줄게요. 전체 한 일의 양을 무엇으로 둔다고요? 1로 둡니다. 1. 전체 한 일의 양을 1로 둔다. 그러니까 일하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일하는 일에 대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전체 한 일의 양을 1로 둔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봅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12일 걸리고 B는 8일이 각각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A가 3일 동안 한 후에 나머지를 B가 완성했다. 그랬을 때에 자, 문제입니다. B는 며칠 동안 이 일을 하였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B가 며칠 동안 했냐 이 말이죠. B가 며칠 동안 했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먼저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12일 동안 B는 8일 동안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전체 한 일의 양을 1로 둔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12일 동안 한다 했으니까 전체 한 일의 양에서 나누기 12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한 일의 양을 우리가 12분의 1로 둘 수 있습니다. A 혼자서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데 12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12분의 1이 바로 A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8일이 걸린다 했으니까 B가 8일 걸린다 했으니까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B는 당연히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 맞습니까? B 혼자서 했을 때 그 일을 완성시킬 때 8분의 1의 양을 하루 동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지금 방금 A와 B를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A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B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하고 8일 동안 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A가 이 일을 갖다가 3일 동안 했다 했죠. A가 이 일을 3일 동안 한 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B가 완성했다 했죠. B는 혼자서 8분의 1의 양을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얼마입니까? 며칠 동안 했는가? 이 며칠 동안 한 양을 우리가 x, 일수를 x라고 했을 때 8분의 1 곱하기 x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단 말입니까? 바로 1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되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약분돼 갖고 4분의 1 되네요. 4분의 1 플러스 8분의 x가 됩니까? 8분의 x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를 다 통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자만 정수로 생각해서 분자만 풀 수 있고 정수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통분해버리면 2 플러스 x는 8.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됩니까? x는 6일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래서 x는 6일이니까 b는 6일 동안 이 일을 해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1차 방정식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두 문제, 과구조에 관한 문제와 일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가져와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음 파트 좌표, 순서상과 좌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할 터인데 오늘까지가 1차 방정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두시고 특히 활용 문제 이거는 해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만큼 연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오늘 복습하시고 동영상 보고 혼자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